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중년 남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립선 비대증이 점차 젊은 남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차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데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인데요. 오늘은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하지만 찾아오면 평생 관리가 필요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부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구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전립선 비대증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이후 남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로 50대에서는 50%, 60대에서는 60%, 70대에서는 70%, 80대 이상에서는 9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 수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있어서 배뇨 기능 장애를 일으켜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에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대해진 질환입니다. 전립선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관으로서 골반 깊숙이 방광에서 소변이 나가는 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샘 조직과 섬유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인의 정상적인 전립선의 크기는 호두알 정도 크기로 약 한 20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30%를 담당하고 있고 그 정자의 생존과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립선 액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적절한 환경을 유지해주며 세균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커져 소변 배출 통로인 요도를 꽉 압박하게 되어 배뇨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변이 방광에서 만들어져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게 되는데요. 전립선 비대 조직에 의해서 요도가 좁아져 소변이 배출되는 통로가 방해를 받게 되면서 환자는 막힘 증상 또는 자극 증상을 호소합니다. 막힘 증상에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경우, 아니면 배에 힘을 주면서 소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거나 배뇨 후에도 소변이 남거나 소변이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배뇨 후 방울져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며 자극 증상에는 소변을 밤낮으로 너무 자주 가게 되거나 급한 요일을 참지 못하고 소변이 새거나 소변을 보는데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5분 이상 기다려야지 나오고 나와도 시원하지도 않고 낮에도 자주 소변을 보러 가시고 소변을 보러 가다가 화장실 앞에서 그만 실례를 하시거나 밤에도 자다가 소변 때문에 한 3-4번 정도 깨셔서 아주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수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 작은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며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년층 남성에게서 삶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립선 비대증은 상당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아직까지도 분명하진 않지만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노화 및 남성 호르몬의 존재와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의 이상이 발생하여 전립선 세포의 증식과 소멸 사이에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병을 키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화 현상으로만 받아들이시고 예. 병원에 내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변 줄기가 너무 가늘어지거나 자주 보시거나 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으로 인해서 자다가 2번 이상 깨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시면요. 비뇨기과를 반드시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도 이런 증상이 발생하지만 전립선 암으로도 이런 증상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며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추후 전립선이 너무 비대해져서 요도를 완전히 막아 소변 배출이 어렵게 되는 급성 요폐가 발생하여 방광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급성 신부전과 같은 신장의 기능까지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뇨기과에 방문하시면 소변 검사, 소변 속도 검사, 잔뇨 검사, 초음파 검사와 같은 기본 검사를 받은 후에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약물로서 치료하거나 시술 또는 수술까지 받게 되는데요. 요즘은 효과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국소 마취를 하에 방광경을 통해서 비대해진 전립선을 확인 후 결찰해주는 유로 리프트 시술, 아니면 너무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에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같은 내시경 수술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면 감기약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 감기약 중에는 항히스타민 제제라고 이런 콧물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있는데요. 예. 이 성분이 요도 근육을 수축시켜서 전립선 비대로 인해 가뜩이나 좁아져 있는 요도가 더욱더 좁아지게 만들게 돼서 소변 배출을 더 악화시켜 급성 요폐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다른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다른 약들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에게 급성 요폐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약을 처방받을 때 그 주치의에게 꼭 병력을 말씀하시고 처방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노출되거나 과음, 심한 변비가 있을 때에도 급성 요폐가 발생하므로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병 같은 경우는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식사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시고요. 육류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은 현재까지 알려진 식이 요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위험 인자이므로 이를 줄이고 저지방 및 고섬유질 식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에서 가장 선호하는 두 가지가 음주와 육식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도 유병률이 높아서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된장은 전립선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3년 국제 심포지움에서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자 추출물이 전립선 암 종양의 크기를 한 20%에서 90%까지 억제했는데요. 이는 유자 속에 카르티노이드 성분, 비타민 C, 폴리페놀 등이 작용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토마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리코펜과 녹차가 전립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립선 건강보조식품으로 소팔메토가 대표적인데 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소팔메토를 복용했을 때 임상적으로는 의미 있는 전립선 질환의 개선 혹은 예방적 효과는 입증되진 않았지만 배뇨 장애 증상의 호전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의 남성에서는 매년 전립선 특이형 검사 및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